이런 날도 있군요. 네. 미국장이 떨어졌는데 국내장이 올라가는 약간 이런 반도체 수급에서 이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잡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수급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은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ISS의 김태성 부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네. 날도 있네요. 그렇죠. 저는 어제 이제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길래 네. 우리나라도 최소 뭐 한 3~4% 이상은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전장에 잠깐 좀 빠지다가 네. 어쨌든 SK 하이닉스 위주로 하더니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오늘 우리나라는 수급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죠. 그러니까 하락에 이 베팅했던 포지션들이 청산을 하려면 반대 포지션인 매수 포지션으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 시장 대비해서 오늘 강하게 마감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해서 오늘의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연속성을 담보한다 보기에는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30만 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확실히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네.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30만 원 이탈을 하게 되니 또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손절하자라기보다는 그냥 버티자 대신에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수급을 보면서 반도체 소부장을 매매하자 네네. 이런 마음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네네. 마감을 하지 않았나. 어제 장중에 저도 괜히 봤다 싶었습니다. 12시간 반이나 1시쯤에 잠깐 봤는데 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괜히 봤구나 네. 하는 마음에 그냥 끄고 제가 자버렸는데 네네. 이럴 줄 알았으면 역시 고민을 하지 말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제 미국장 하면서 이제 한국장을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요즘 미국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좀 했다가 네. 반도체가 네. 장을 하자마자 한두 시간 지나면 계속 하락하는 약간 그렇죠. 이런 네. 경국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단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의 사실 힘이 미증시에서도 막강하거든요. 자, 미증시 기준으로 프리장이라고 하면 또 우리나라 또 투자하시는 네네네. 분들이 본장 끝나고 가시는 네네네. 굉장히 화려한 무대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매매 좀 하시는 분들은 미장 가서 또 어떤 걸 하시냐? 본주 안 합니다. 네. 2배짜리. 두 배짜리. 3배짜리를 또 이제 지르시기 때문에 프리장에 또 영향을 줬다가 막상 또 미국 분들 일어나실 때 되면 또 변동성을 보이는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나타나는 루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프리장에서 반등하는 것에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또 프리장에서 빠지는 것에 의미 부여할 건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으셔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엔 이 국채 금리인 것 같아요. 국채 금리요? 네,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시장에 수급을 좀 더 붙여주고 오르면 약간 빼주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은 가장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에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공격 네. 계속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판 협상 단계다. 그러니까 휴전하기 직전에 서로의 좀 유리한 전국을 하기 위해서 네. 힘겨루한 전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 이란 전쟁은? 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거를 네네네. 어디에 지금 장단을 맞춰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참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가 뭐가 있냐라고 네네네. 하면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유가의 가격을 띄워놨는데 네네네. 90불이에요. 별로 비싸지 않네요. 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더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이란 본토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유가가 배럴당 90불밖에 안 되고 네네. 오늘 상승을 안 하네. 일단 여기서 물음표가 붙죠. 또 반대로 이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이란과의 종전 협의가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했을 땐 또 반대로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면 WTI 유가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예전에 배럴당 50불대 초반까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변수라면 변수이지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는 그건 개별 스토리로 치부가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서 당분간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유가의 방향성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하다못해서 이제 뭐
뭐 마벨이라든가 뭐 브로드컴, 네. 블루건이거니와 뭐 어쨌든 우리가 늘 잣대로 삼는 이제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늘 얘기하시는 괜찮은 캐터필러, 네. 캐터필러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네. 자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캐터필러부터 볼게요. 네네네.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이게 원래 좀 방어를 좀 많이 하던 주인데 네. 5% 이상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올해 들어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죠. 250불에서 이게 3배 오른 종목이라서 네, 그렇죠. 한 1,000불 네.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여기서 좀 많이 빠졌다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그게 있어요. 캐터필러 하면 뭐죠? 귀족 배당주라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배당을 많이 주는 조건이 뭐냐면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주가가 밀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요? 아마 캐터필러 역대 그 배당률 자체가 제일 적을 거예요. 아무래도 본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지금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디를 선택을 할 거냐? 캐터필러는 미국과 이란이 봉합이 잘 된다라는 어떤 그 믿음에 움직인 것도 있어요. 재건 관련해서도. 그런데 다시 한번 싸우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차익 물량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 월마트, 코스트코, 필수 소비재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해서 오늘의 이 조정을 캐터필러 종목 하나에 국한돼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캐터필러와 같은 인프라 투자와 이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이 필수 소비재의 이 수급 시속 게임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셔야 조금 크게 좀 보이실 것 같다. 아니 저는 이제 브로드컴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억울하죠. 브로드컴은 좀 억울한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물론 덩달아 마벨도 빠지고 있는데 에이직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지금 의심의 눈초리가 자꾸 있죠. 에이직 반도체는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범용성은 이게 시장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미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이 IT 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교체 주기만 와도 생산을 의무적으로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에이직 반도체는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 반도체에 대한 추가 어떻게 보면 생산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그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 짓다가 멈췄고 그리고 어제 또 오라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어요. 실적은 꽤 괜찮았습니다. 꽤 괜찮았는데 소프트웨어 쪽의 눈높이가 우리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 여기서 약간의 이 정도면 조금 아쉬운데 왜냐면 오라클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 300달러 후반대였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였는데 이 정도의 그 실적은 조금 아쉽다. 브로드컴을 보니까 이제 기준이 더 엄격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더 문제가 뭐냐? 이 크루소라고 하는 기업도 데이터 센터 짓는 곳이잖아요. 오라클도 뭐예요? 데이터 센터 짓는 인프라 쪽이잖아요. 근데 오라클이 여기서 어떤 걸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 벌어들이는 것 대비 지출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유상진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아마존도 하고 해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메타도 하고 그다음에 하고 알파벳도 하고 그리고 크루소라고 하는 데는 지금 데이터 센터 짓다가 지금 중단되고 여기도 조금 이제 의심의 이제 눈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 수급의 손바뀜 현상이 조금은 나타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로 믿고 다시 투자하는 자와 이제는 비중을 좀 축소할 자가 나뉘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제가 주초만 하더라도 일단 매수 일변도였거든요. 미장의 테크주들은. 그런데 조금은 이제는 수익 난 부분의 전체가 만약에 100주라고 치면 한 30주에서 50주 정도는 챙겨놓자. 이렇게 지금 전략을 좀 수정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공감이 가신다면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줄인다 그래서 안 간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우리가 움직임에 있어서 계속 추세가 상승하는 상승장도 있겠지만 U자 형태의 기간 조정에 갇힐 가능성도 지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줄이고 다시 사면 되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월가에서는 이제 12일 이제 스페이스X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상장되면 뭐 일부에서는 뭐 바로 메타같이 될 거다 말하는 네.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이들 걱정하세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흑자 기업이 지금 아닌 상황이라서 네. 뭐 2029년이나 30년에 갈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뭐 주관상한 얘기라 네. 사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해외 아니 그 우주에다가 이제 뭐 짓겠다고 얘기도 하고 네.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물론 뭐 지금 기대감은 상당히 큽니다. 돈도 네. 많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상장됐을 때 뭐 토요일 날 새벽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 월요일 날 이제 밤에 해야 되는데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 가는 길이라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시나리오 두 가지를 써봅니다. 네네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지금 현재 밸류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혹은 다른 M7 기업들 대비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서 확정된 시가총액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네네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보다는 낮아요. 네네. 로켓랩과 같은 기업들보다는. 네네네. 이게 투자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까요? 용인할 수 없죠. 네네. 그러면 상장이 되고 나면 아마 그들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저희 시나리오 1번. 네네네. 그렇게 되면 당분간 다음 주 초반까지는 반도체가 좀 뜨뜻미지근하게 정체가 될 수 있고 네. 우주항공 쪽에서 리밸런싱이 엄청나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기존의 우주항공 쪽이 일부 비중을 좀 줄이고 스페이스X를 또 사야 되는 네네네.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감안을 해보면 일단 그게 시나리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상장을 했는데 워낙 규모도 컸고 투기적인 매수세도 들어오다 보니까 상장한 이후에 만약 조정의 폭이 상장 후 30분 안에 만약에 음봉 캔들이 발생이 된다. 네네네. 그러면 도망쳐입니다. 도망쳐야 됩니다. 아 그럼 다들 마음은 도망쳐야입니다. 이걸 더 사가 아니라 다들 도망쳐. 네네. 이걸 거라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반도체 종목분들이 또 다시 수급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건 상장한 날 월요일 날 그러니까 본부장님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 날은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월요일 날 딱 본장이 열렸는데 첫 번째 30분 혹은 1시간을 지켜봤는데 하락 기조면 저는 스페이스X는 잠시 좀 묻어두고 네네. 그냥 우리가 원래 잘하던 칩메이커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네. 30분에서 1시간을 봤는데 우주항공 쪽의 시세가 계속 붙는다고 네. 하면 그렇다고 또 스페이스X를 단기로 투자할 거냐? 또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반도체가 좀 빠질 거예요. 그 빠지는 걸 자꾸 이용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는 하지 말고 네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네. 라는 전략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8월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ADR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이겠죠. 긍정적인. 미국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판이 네네. 만들어지니까 네네. 상승할 땐 긍정적, 네. 하락할 땐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네. 그러니까 세대 맞을 거 네. 외국분들까지 들어오시니까 5대 6대 맞아야 네, 된다는 거고 상승할 땐 반대로 3% 오를 게 5% 6%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뭐 수급적인 변화보다는 저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SK하이닉스 ADR을 포함해서 점점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여기저기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시장 빠질 때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하세요? 주식 괜히 했다. 네. 내가 이거 괜히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짜증만 나고 스트레스만 네. 받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결국 주식시장은 거기서 참지 못하는 자에게 거기서 참는 자로 돈이 이동하거든요. 네네. 저는 우리 머니원샷 구독자분들은 참아서 돈을 가져오는 쪽에 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요인이 이제 대장주를 사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주도. 왜냐? 네. 대장주를 사야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요. 네네. 여러분들 중소형주를 사면 삼성전자 2% 3% 빠지면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타이밍을 네네. 갖습니다. 네. 더 살까? 말까? 네. 적금을 깨? 보험을 깨? 이런 생각을 일단 해요. 네. 그런데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15% 20%한 번에 빼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네.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거에 의미 없이 네. 그냥 보고 있다가 망했는데? 네. 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하려면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야 중소형주 투자를 해도 그런 네. 변동성에
나는 몇 프로 빠지면 몇 프로를 정리하고 몇 프로 오르면 또 얼마를 살 거야. 이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라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대형주를 하는 게 지금은 맞다. 그리고 그 대형주가 여러분 옛날의 대형주가 아니라 충분히 계좌에 수익 줄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을 만약에 주는 쪽으로 보면 하청을 주는 쪽으로 보면 네.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는 깜부회동했을 때는 삼성전자 이번에는 SK하이닉스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만남 이런 느낌이 조금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SK하이닉스에 대한 것들은 정의를 볼 필요는 있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볼 때 그냥 약간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머릿수 맞추기? 예. 지난번 깜부회동 때도 이제 세 분을 만났는데 네네. 이번에 그냥 단둘이 삼겹살에 소주 먹기에는 좀 그러니까 혹시 같이 오실 분 있어? 네네. 해서 이제 LG와 네이버가 좀 네네. 참여한 게 아닌가. 왜냐면 근데 이게 젠슨 CEO를 탓할 것도 아니고 네이버, LG 두산을 탓할 것도 아닌 게 주식 시장의 섭리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지 첫 한 번이 충격이 크고 아무리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시장에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유가 아까 보셨잖아요. 네네. 민감도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젠슨왕 CEO의 방문 이제는 막 와 새롭다, 획기적이다. 총수님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편안하게 인사를 하는 게 우리가 언제 또 이런 걸 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뭔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벌써. 그래서 주식시장은 그만큼 트렌드가 빠른 곳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참여한 기업들이 이제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나고 갔더니 갑작스럽게 뭐 GPU를 가지고 이쪽을 한다더라 저쪽을 한다더라 그걸 보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는데 이제는 MOU 뭐뭐 할 걸 뭐뭐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우선 첫 번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뭐 얼마 전에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수급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방산도 좀 그렇고 네. 조선주 좀 그렇고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상승으로 봐야 될까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될까 순환매로 봐야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순환매죠. 네. 순환매인데 아마 지금 제일 속상할 게 조선과 네. 방산 같은 기업일 거예요. 네네네. 조선은 돈 잘 벌으면 주가 올라간 다음에 근데 돈 잘 벌어도 네네. 반도체가 돈을 싹 쓸어가니까 네네. 지금 움직이지 못하죠. 네네. 방산도 지금 미사일 그렇게 많이 쏴서 미사일 부족해갖고 국방비를 다들 올려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 산업에 수주를 그렇게 많이 주는데 이쪽도 또 주가가 안 가죠. 네네. 이게 시장이 결국엔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요 모든 게 반도체로 인해서 밸런스가 지금 많이 깨진 상황이라 아마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비주도주의니까. 선택은 두 가지죠. 일부라도 덜어서 우선 넘어오시든지 만약에 일부라도 더는 게 힘드시면 그건 감내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자가 감내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투자자가 100% 원하는 타이밍에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고자 하면 우리도 하나는 내줄 생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다치기 싫고 수익은 보고 싶고 이러면 지금 시장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반도체 2강 ETF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이번 변동성 장세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게 떨어질 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뭐 한 10% 하락할 때 20% 가까이 맞아요. 하고 올라갈 때 10% 올라가는데 18%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게 자꾸 변동성이 심하니까 너무 네.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좀 이렇게 그건 감내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저는 제가 두배 레버리지는 증권사의 상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두 번 맞춰서 막 좋은 어떤 행복회로 희망회로를 돌릴 상품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셨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SK하이닉스 2배를 왜 못 사요? 삼성전자 2배를 왜 못 사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코덱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 ETF를 2배를 더 사라니까요. 이거 가지고 있어서 지금 와서 보면 올랐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맛이었을걸요. 네네. 이때 많이 힘들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이 월요일 날. 제 주변에 핸드폰 집어 던지는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코스피 8000 시대 왜 내 계좌는 마이너스 20%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라도 그냥 저는 털고 나오시는 게 심신에 편하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해야 되냐면 여러분, 누가 봐도 어디 보자. 제가 갑자기 흥분을 왜 했냐면, 제가 그분은 계속 말렸어요. 뜯어 말렸어요. 네네네.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변수가 최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도 혹은 삼성전자와 연관된 미국 증시의 관련 종목군들이 문제가 없을 때 네네. 그때 손절 라인을 잡고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지.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장기 투자로 간다. SK하이닉스는 추후에 만약에 본전 혹은 그 이상이 왔어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레버리지는 나중에 본주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네네네. 딱 여기에 걸릴 수가 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음의 복리 효과로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계좌가 지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빨리 지옥에서 지금 문 열어줬잖아요. 나가라고. 네네. 나가라고 할 때 나오세요. 네, 저는 그 말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든 하루하루 같습니다. 이게 주도주든 아니든 뭐 자기가 이제 뭔가를 손절하고 다시 그걸 살 수 있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이번 하락장에서 제시하신 포트폴리오 이제 압축 3원칙을 좀 정리해 주시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형주, 대장주. 네네네. 이거는 필수 불가결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적입니다. 지금 미국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가 탁 나버리면 그러니까요. 그냥 철퇴를 가해버리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번 주에 생각보다 괜찮은데 행복하시죠? 지금을 잘 즐기시면서 저는 미래를 좀 내다본다면 일부 조금씩 줄여서 대형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네네.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평생을 가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률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 과하게 올라온 종목군들이 몇몇 보이죠. 물론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면 더 지켜봐야겠죠. 네네네. 그런데 막 지금 순간에 역사적인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주구장창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서 평탄하게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는 어렵다고 봐서 실적을 따져 묻는다면 결국 이것도 대형주, 대장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제까지 했던 고민, 대외 변수가 이제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네네네. 근데 아직 대외 변수의 마지막 이 마침표는 누가 찍어줘야 되냐면 케빈 워시시란 분이 찍어줘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를 정리를 하고 살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놔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케빈 워시시란 분이 우리의 예측과 반대로 마냥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장은 다 진통을 겪기 마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오늘부터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언제까지 좀 참아야 됩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까? 네. 일단은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수익 일부를 좀 챙겨놓는 게 가장 좋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가장 좋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약간 뭔가 그렇죠. 디시전 네. 회의 같은 거군요. 네. 네네. 거기까지 해놓고 만약에 생각보다 비둘기 파적이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기술적 일변도로 그냥 계속 시장에 수급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다시 사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는다. 네. 삼성전자 그때 사도 될까요? 지금 좀 참고 있다가 삼성전자는 그냥 오늘부터 사세요. 사세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어쨌든 뭐 이렇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하실 때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원칙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 20년 넘게 하셨던 네. 분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머니어이 사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김태성 IS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